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와, 정말 차오르는 화가 아직도 가라앉질 않아서 큰일이네요. 이 화를 이미 친구들이며 가족들이며 모두에게 풀어가며 풀어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성에 차질 않아서 이렇게 사연을 들고 유튜브에 나타났습니다. 부디 제 사연이 채택되어 널리 퍼져갔으면 좋겠네요. 저를 이렇게 화나게 만든 사람, 화가 나다 못해 며칠째 가라앉지도 못하게 만든 그 당사자는 바로 다름 아닌 제 시누이랍니다. 제 위로 딱 4살이고 이제 막 형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사람 말이죠.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네, 바로 며칠 전에 결혼식을 치렀죠. 정말 꿈에 그리던 결혼식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못해 안달인 사람까지는 아니었어도 결혼하게 된다면 꼭 상상했던 것만큼 잘 치러내고 싶었거든요. 대다수의 여성분들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어릴 적부터 그리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향적인 성격에 가까웠고 그래서 학교 다니며 사귀는 친구들도 소수뿐이었답니다. 반에서 단짝 친구를 사귀어 오래도록 친하게 지내가는 편이었어요. 외모에 자신감도 없었고 공부를 그리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타고난 손재주는 있었는지 미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괜찮은 광고회사에서 밥벌이는 잘하고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능력으로 번 돈으로 성형수술도 2번 받았고 지금은 자신감까지는 못하더라도 제 얼굴에 만족을 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의 제 남편도 성형수술을 하고 난 후에 소개를 받나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기 전에는 당당히 성형수술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먼저 수술했냐고 알아차리듯 물어봐서 얼떨결에 고백을 했는데요. 남편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저도 그러려니 하며 만나다 보니 서로 결혼까지 약속을 하는 깊은 사이가 되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외향적인 성격이 되지 못했는지라 결혼식 자체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많이 떨리고 긴장되어 아빠랑 같이 걸어 들어가다가 울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결혼이라는 식 자체에서 다가오는 설렘이 가장 컸어요. 어릴 적부터 내향적이던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봐주고 인연을 만들어온 친구들을 모두 다 초대할 것이었고 또 워낙 발이 넓은 아빠 때문에 여기저기서 제가 결혼을 한다며 찾아올 친인척들과 지인분들도 많을 것이었거든요. 나를 아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을 치른다니 상상만 해도 긴장이 되는데 그만큼 설렜습니다. 내가 평생 살면서 이런 관심과 주목을 언제 또 받아보겠나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제가 키가 좀 큰 편이어서 살이 조금만 쪄도 떡대가 확 커지는 체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큰 불편함은 느끼지 못해서 지금껏 다이어트라는 걸 해보고 살지도 않았는데요. 결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잘 보이고 싶고 또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다이어트도 했답니다. 그래서 살을 무려 1, 2kg도 아닌 12kg를 뺐어요. 떡볶이라고 하면 환장하는 저인데 떡볶이는커녕 떡조차 입 근처에 대지도 않으면서 지옥 같은 4달을 보냈답니다. 그러면서 드레스도 맞추고 하객들한테 청첩장도 돌리고 직장도 다니고 하여간 제 인생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이 또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꽤나 독하고 빠듯하게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런 저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제가 바쁜 줄 알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글의 주인공이던 형님이셨죠. 화나니까 이 글에서는 형님이란 존칭보다는 신우라고 부를게요. 신우는 제 결혼식에 처음부터 당일날까지 관심이 많았어요. 신부가 결혼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정도가 95 정도라면 신우는 99.9에 가까웠을 정도였죠. 남편이랑 제가 둘 다 집이 지방이어서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니며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지만 저는 대학 때부터 혼자 살았으니 자취생활이 제법 길었어요. 신우의 경우에는 쭉 지방에 살다가 결혼하며 아주버님을 따라서 서울로 이사와 살게 된 케이스였고요. 남편이랑 본격적으로 집안 인사를 가기도 전에 신우가 저를 보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남편을 통해서 말이죠. 같이 서울에서 집도 하나 살고 있고 또 마침 신우가 사는 동네가 제가 자취를 하며 살던 동네랑 가까워서 저도 흔쾌히 만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문제의 신우하고 첫 만남이 성사되었죠. 본인의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요. 처음 보는 사람을 손님으로 초대한 사람이 집에서 음식을 안 해놓은 거예요. 집은 개판이었고요. 신우가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정말 너무 산만한 아이였습니다. 처음 보는 저한테 반말을 하길래 거기까지는
어린아이 애교겠구나 싶었어요. 근데도 아예 반말이나 산만한 행동에 제지를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장난이라면서 발길질까지 하던 모습에 놀랐는데 그런 모습에 하지 말라 혼을 내기는커녕 뭐 먹고 싶어? 라면서 애가 이쁘다고 이마 뽀뽀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 저는 내가 동네북도 아닌데 왜 이런 취급을 받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별로였고요. 아무튼 그날 저는 신우가 배달시켜주는 음식을 얻어먹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저한테 직접 요리를 해보라는 개소리부터 했어요. 자취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요리 실력이 좋을 수밖에 없다면서 한번 얻어먹어보자는 말을 뻔뻔하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망설일 수밖에 없었고 중간에서 구세주처럼 나타난 남편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고 한 바람에 겨우 밖에서 요리를 시켜 먹을 수 있었어요. 남편 핸드폰으로 배달 음식을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돈은 남편이 냈고 그날 집으로 초대한 신우는 저희한테 애들까지 봐달라고 하면서 지 혼자 드러누워 아 좋다. 나는 감탄사를 남발했답니다. 제가 새 식구로 들어올 세 사람인데 제 앞에서 기본적인 예의조차 보이질 않는 신우가 정말 무개념의 끝판왕이구나 싶었죠. 가뜩이나 내성적인 제가 어떻게든 친해져 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 모습이 보였을 텐데도 신경을 쓰기는커녕 밥조차 해놓지 않은 신우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던 이유기도 했고요. 그런 신우하고는 살면서 얼마나 만나겠나 싶었습니다. 사는 동네가 비슷하긴 했으나 저희가 결혼하며 남편과 제 직장 사이로 전세를 잡아 이사를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웃 사촌이지도 않았죠. 그러니 저는 잠시 신우에 대한 긴장의 끈을 푼 채로 결혼 준비에 다이어트까지 한다고 혼자만의 싸움을 하며 바쁘게 살았네요. 그러다 이 진상 신우가 제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던 건 결혼을 코앞에 둔 때부터였습니다. 지금부터 꼴랑 2주 전부터 말이죠. 중간중간 남편을 통해 또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취해왔었고 남편한테 아예 제 카톡을 알려달라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다만 남편은 바로 신우에게 답을 하지 않은 채 저를 거쳐서 꼭 제 의사를 물어봐 줬고 저는 그때마다 나중에 만나겠다며 나중에 알려주겠다며 하면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리 좋지 않았던 신우인데 저를 또 만나고 카톡까지 알아내서 나눌 대화가 뭐가 있겠나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가까워지는 걸 조금이라도 늦춰보고자 했어요. 적어도 중대한 결혼식을 코앞에 둔 시기까지만이라도 말이죠. 하지만 신우의 연락은 끝도 없었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면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옆에 있는 저를 바꿔달라고 보채기까지 했어요. 하루는 너무 희한하게 굴길래 도대체 무슨 용건 때문에 나랑 이리 대화를 하려 하나 싶어서 전화를 바꿔봤어요. 그리고는 잘 지내시냐 물었더니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비싸게 굴다가 나중에 큰일 난다 너? 라고요. 이 쌀벌어디 쌀벌한 말을 웃음기 하나 없이 뱉어내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뭐해서 비싸게 굴었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언제 봤다고 이런 말을 충고하듯 뱉어내는 건가 싶어서 또 기분이 별로였네요. 제가 내향적이긴 해도 이렇게 참고 또 참다가 욱하는 순간에는 뒤도 생각 안 하고 폭발하듯 뱉어내는 사람인데요. 이러다가는 신우랑 제대로 한판 뜰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솔직히 저 스스로에 대한 걱정으로 긴장이 된 것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별별 생각을 다 해가며 준비하고 있던 결혼식이었고 그 결혼식을 2주 앞뒀던 날 신우한테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결혼식 대여버스 일정으로 상의를 한다며 저랑 바로 연락을 주고받고 꾸준히 연락을 해왔는데요. 그걸 신우가 알고는 시어머니께 제 번호를 받아간 겁니다. 그렇게 연락이 온 신우가 저한테 바로 물어본 건 다름 아닌 결혼식 날 타고 갈 웨딩카였어요. 저랑 남편이 헤어 메이크업을 다 받고 결혼식장으로 타고 갈 바로 그 웨딩카 말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그 차를 타고 인근에 있는 호텔로 가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신혼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죠. 신혼여행을 먼저로 못 가고 저렴하게 나온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신우는 웨딩카가 어떻게 생긴 거냐고 묻더라고요.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황당했죠. 웨딩카가 생긴 겉모습을 묻는 건지 아니면 웨딩카를 굳이 대여해서 식장으로 들어간다는 날을 비꼬고도 물어보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신우 성격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머뭇거리다 웨딩카가 궁금하세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결혼할 적에 웨딩카를 타보지 못해서 요즘 사람들 결혼하는 모습이 낯설어서 그래. 우리 애도 궁금해하고. 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띵했습니다. 저랑 무슨 10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꼴랑 4살 차이밖에 나질 않으면서 요즘 사람이라며 저를 칭하는 게 황당했죠. 본인 결혼식 때도 충분히 웨딩카는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안 해놓고 신기해하는 것도 웃겼고요. 물론 신기해할 수는 있지만 그걸 굳이 결혼을 앞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묻는 의도가 희한했습니다. 내 친구도 아니면서 굳이 전화를요? 앞뒤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았죠. 그 바람에 저는 그 뒤에 따라온 말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어요. 우리 애도 궁금해하고. 나는 신우의 말을 미처 집중하지 못했던 겁니다. 황당한 신우 말을 곱씹다 답도 얻지 못한 채 전화는 종료되었어요. 신우애가 옆에서 보채는데 신우가 저한테 말을 하다 말고 얘랑 얘기를 하며 그냥 툭 끊었거든요. 나중에 통화를 하자던지 지금 바빠서 전화를 끊어야 할 것 같다고 말이라도 해주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게 A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그런 것도 없이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처음엔 애가 전화를 끊어버린 줄 알고 신우 전화를 기다렸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통화가 걸려오지 않는 핸드폰을 보며 뒤늦게 알아챘죠. 신우가 날 또 우습게 여기고 행동을 했다는 걸 말입니다. 부글거리는 속마음은 끊임없이 차오르는데 정말 화를 낼 방도가 없어서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가뜩이나 결혼 준비로 다이어트를 하는 중인지라 먹지도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저의 예민함은 배가 되었습니다. 살이 빠져서 기쁘기는 하지만 이렇게 저를 툭툭 치는 듯 건드리는 신우 때문에 잠깐씩 이성이 흔들리려 했달까요? 다이어트를 혹독하게 하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죠. 그 예민한 와중에 터져나오는 짜증이 얼마나 신경질적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얼마 지나지 않았던 결혼식 바로 며칠 전 신우가 카톡 하나를 보냈어요. 자기 아들 사진을 보냈는데 아이가 자동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타는 조그마한 자동차 말입니다. 거기서 숙모 나도 웨딩카 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카톡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적었으면서 얘가 적은 것 마냥 말이에요. 소름이 끼쳐서 흠칫했습니다. 이런 사진을 왜 보내는가 싶어서 그제서야 신우가 일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죠. 아이가 웨딩카를 궁금해한다는 말을 말이죠. 하지만 신우가 원하는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귀엽네요 라고 하면서 말로 답장을 해줬고 그 후 결혼식 당일까지는 일부러 신우 카톡을 읽지 않았어요. 결혼집으로 바쁜 와중이라 못 읽었다고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던 저의 그 결혼식이 신우이로 인해서 산산조각처럼 부서지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의 역대급 아수라였던 하루였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하루 종일 있었던 결혼식 자체가 망가지게 된 끔찍한 날이었네요. 결혼식 당일 메이크업을 받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붓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했으나 전날 먹은 게 없어서 그런지 얼굴이 그다지 붓진 않았고요. 중학교 친구 3명이 메이크업 받는 곳까지 따라와 준 덕분에 왁자지껄 웃어가면서 즐겁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왠지 오늘 하루 모든 게 잘 풀릴 것만 같은 좋은 예감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드레스까지 다 입고 사진을 찍느라 또 바빴습니다. 준비 과정 자체도 영상이랑 사진으로 남긴다며 사진 작가님이 제 옆을 졸졸 따라다니셨거든요. 남는 게 사진이랑 동영상이라는 생각에 저랑 친구들 그리고 남편도 열심히 촬영에 응했죠. 식장으로 가는 길도 같이 웨딩카 타고 가서 내리는 모습까지 찍을 예정이었고요. 근데 환청이 들리더군요. 뒤에서 누가 막 삼촌 라면서 부르는데 그 어린 목소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친구들의 시선이 저한테 향해 있다가 일제히 뒤로 쏠렸고 그 바람에 저도 친구들을 따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네요. 이 기분 좋아야 하고 설레기만 해야 할 타이밍에 신우랑 신우 아들이 샵에 와 있는 겁니다. 그 목소리는 신우 아들이었어요.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제 남편을 찾길래 남편이 당황하며 어떻게 왔어? 뭐야? 왜 왔어? 라고 몇 번이고 질문을 해댔어요. 남편도 당황했던 거죠. 초대한 적도 없는 누나가 결혼식 주인공들이 가꾸고 있는 샵까지 쫓아왔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신우가 무슨 이날의 주인공 마냥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아유 멋있다. 결혼하는 신랑답네. 라고 하면서 저 멀리서부터 샵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더니
저를 보고는 친구들까지 보다가 예쁘네 라고만 인색한 칭찬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뭐라 말을 했는데 제가 차마 듣진 못했지만 남편의 표정이 구겨지는 걸 분명 봤었어요. 신우가 남편 성질을 건드리고 있구나 싶어 예감이 안 좋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여기까지 쫓아온 건가 싶어서 속이 답답했죠. 친구들까지 신우용을 봤고요. 신우는 끝까지 저희와 함께했고 샵을 나서는 그 순간에도 저랑 같이 나섰습니다. 옆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예쁘다고 계속 칭찬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옆에서 저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옆에서 친구들이 드레스를 잡아주고 옆에서 사진 작가님이 촬영을 해주느라 바쁜데 옆에서 그 사진 안에 자신도 나오고 싶은 건지 얘 손을 꼭 잡고선 졸래졸래 따라다녔습니다. 오죽했음 작가님이 조금 비켜달라는 말까지 하셨겠냐고요. 그 정도로 분위기상 어울리지도 않고 왜 있는지도 모르겠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뭔 일이 터진 줄 아세요? 웨딩카에 타는 순간 제가 타는 뒷좌석 차문 반대편에서도 차문이 열리더라고요. 순간 제 뒤에서 제 드레스를 잡아주고 있던 신랑이 건너편으로 날아간 줄 알았습니다. 뭐지? 하고는 앞을 쳐다봤는데 얘가 타더라고요. 제가 아직 자리도 잡지 않은 차 안에 신우애가 먼저 올라탄 겁니다. 그걸 타고서 같이 식장까지 가겠다고 말이에요. 차를 타려다가 말고 뒤돌아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눈치를 챈 건지 덩달아 당황해하면서 신우애를 불렀습니다. 오, 안 돼. 여기는 삼촌이랑 쑥 못하는 차니까 엄마 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뒷말을 더 잊지 못했답니다. 신우한테 가라고 얘를 불러다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의 뒤를 이어서 신우가 차에 올라탔거든요. 네, 신우는 제 결혼식장으로 가는 제 웨딩카에 지 자식을 불러다가 함께 타고 가겠다고 같이 올라탔답니다. 남편이 뭐 하자는 거냐면서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는데도 신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우리 애가 이거 타고 싶다고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데 아유 이제 그때를 안 들어도 될 생각을 하니 살 것 같네. 자 마음껏 구경해 라고 하면서 천장이 좀 높았던 차 안에서 얘를 급기야 시트 위에 신발을 신긴 채로 세우더라고요. 당연히 애는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숙여야 했지만 그게 또 신난다면서 시트 위에서 신발을 신고 막 방방 뛰었습니다. 결국 저는 웨딩드레스가 더럽혀질 걱정까지 하며 진짜로 차에 올라타지를 못했고요. 뒤에서 보다 못한 샵 직원분이 물티슈를 가지고 나와 신우한테 말을 했죠. 신랑 신부 앉아야 하는데 이러면 라고 소심하게 말이에요. 그러니 신우는 에휴 얘가 차에 좀 타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해요? 라면서 오히려 그걸 이해 못해주는 나머지 사람들을 희한하다는 듯 되물었고요. 결국 저는 웨딩카에 타긴 탔는데요. 시간이 촉박해서 탔을 뿐 옆에는 신우랑 신우의 반대편에는 신랑까지 더해서 총 4명이서 낑긴 채로 식장을 향했답니다. 차 안에서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대는 신우애랑 같이 사진도 찍혔고 남편의 닭달 덕분에 신우가 신우의 신발을 벗기긴 했는데요. 아유 진짜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열받고 빡쳐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나를 얼마나 호구로 보면 지 애를 데리고 식장 가는 웨딩카 안에 허락도 없이 태울 생각을 하나 싶어 말입니다. 결국 저는 차 안에서 남편이랑 말 한마디를 안 했고 사진 작가님이 웃어달라 하는데도 그냥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 작가님까지 제 눈치를 보다 결국 촬영을 포기하셨고 결혼식은 시작도 전에 개판이 되어갔답니다. 웨딩카에서 내리면서도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려 했는데 얘가 갑자기 제 드레스 위를 건너서는 내 쪽 차문을 열며 나서더라고요. 그걸 신우가 잡겠다면서 저를 짓누르며 자기 애를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드레스도 짓눌려지고 저도 표정을 찡그리느라 난리 법석이었어요. 신우는 끝까지 미안하단 말을 안 하고는 어머 쟤 너무 신나서 저러는 거 좀 봐 라고 하며 그저 흐뭇해만 하더라고요. 지 자식한테 소원 성취를 해줬다는 생각에 자만심이라도 빠진 건지 좋아 죽을 맛인 표정만 지어댔습니다. 저요 식장 도착해서 웨딩카에서 제대로 내리는 사진조차 건지지 못했어요. 결혼 내내 표정이 어두웠고 눈앞에서 알짱거리는 신우만 보면 쌍욕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결혼식을 마무리하고 결국 아쉽다며 작가님이 결혼식이 끝난 후에 또다시 웨딩카를 세워서는 거기서 촬영을 해주셨어요. 부모님도 제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며 걱정을 했고 친구들은 이미 제 속사정을 다 아는지라
저랑 같이 신우를 노려보기 바빴죠. 남편은 주행과도 다름이 없었고요. 결국 모두가 행복하지 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마다 고민이나 분노를 가진 채로 결혼식을 지켜봐야 했고, 저는 결국 모든 게 끝난 후 신우를 불러냈습니다. 남편이 뜯어 말리려는 걸 제가 말려가며 저 멀리 애를 데리고 집에 가려 하는 신우를 야, 너! 나는 반말로 불러냈던 거죠. 난리도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이 놀래 자빠지려 하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무슨 일에 저리 화를 내나 싶으셨는지 저를 따라오는데 저는 아무 생각도 못한 채 신우를 불러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망친 결혼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네가 다 물어댈 거야? 네가 촬영 다시 시킬 거야? 너 때문에 표정 관리 안 되고 기분 잡쳐서 하루 종일 결혼식이고 뭐고 개판이 되었잖아. 너 뭐야? 자식 키울 거면 똑바로 키워. 밖에서 남한테 피해줄 생각하지 나 말고. 너 딴 게 부모라고? 라고 말이에요. 앞에 시어머니도 계셨고 저희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쳐 신우를 부르는 바람에 남편도 바로 저를 따라와 있었고 친구들은 이미 제 속마음을 일전에 들어서 마음의 준비를 한 채 제 옆에 모여 있었죠. 다 같이 신우를 째려보면서 말이죠. 신우는 제 입에서 속사포로 터져나온 유혹을 들으며 마찬가지로 놀랐고 자기가 뭘 잘못해서 이러냐면서 오히려 당황해하기까지 하며 난감해했어요. 평생 제 입에서 자신을 향한 욕이 안 튀어나올 줄 알았던지 저의 다혈질적인 성격에 놀래기도 해보였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서서 신우를 노려보니 신우는 자기가 불리하다 싶었는지 시어머니를 괜히 쳐다보며 도움을 요청하려 하더라고요. 엄마, 얘 봐. 얘 나한테 말하는 뻔세 좀 봐. 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는 내가 결혼하는 그 첫날에 망친 장본이냐. 내가 평생 용서해줄 것 같아? 오늘 나한테 한 이 짓거리 때문에 내가 평생 너를 신우 대접이나 해주나 봐라. 애초에 대접해줄 마음도 없었지만 넌 내가 인간 상종도 안 하고 살 줄 알아. 그거 알았으면 이제 내 눈앞에 띄지도 마. 재수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 공간이 메아리가 칠 정도로 괴성을 질러가며 신우의 귀에다가 질러댔습니다. 남편은 저를 말리며 안았고 옆에서 친구들은 한마디씩 거들며 저를 위로했어요. 그제서야 신우가 저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걸 눈치챈 저희 부모님과 제 친정 식구들의 표정은 쌀벌하게 굳어졌고 결국 시아버지가 보다 나서서는 신우한테 사과를 하라고 시키시더라고요. 정확히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시면서 분위기상 신우가 잘못했다는 것 정도는 눈치를 채고서 사과를 하도록 종용하신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노려봄에 못 이겼는지 신우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까지 소리를 치냐며 억울해만 하다가 눈물을 글썽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놓치지 않고 또다시 욕을 뱉어가며 내 결혼식을 망친 장본인이라 도장을 콱콱 눌러 찍어줬고요. 그리고 그 끝에 신우는 결국 눈물을 훔치면서 먼저 도망치듯 가버렸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가 미안하다 대신 사과를 해가면서 뒤쫓아갔고 남은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께 가서는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애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연신 사과를 하셨어요. 그렇게 신우의 무개념스러운 부모짓 덕분에 죄 없는 시부모님까지 나서서 사과를 해야만 하는 초유의 사건이 터졌었답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혼식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었는데 그렇게 분노와 소리침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는 속마음을 질러 속이야 시원했지만 두고두고 아쉬운 마음에 지금도 화가 나 죽겠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혼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하루빨리 결혼식 날 있었던 일들을 잊어야 할 텐데 여전히 남편만 보면 그 얼굴을 빼다 닮은 신우가 생각나 열불이 나네요. 이게 언제쯤 사라질런지 저는 오늘도 사연을 써서 곱씹어가며 분노를 삼키고 있답니다. 신우 너 진짜 길 가다가 마주쳐도 아는 척 할 생각도 하지 마.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